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올해는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석 달 뒤 지방선거까지 큰 선거가 연달아 예정돼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저마다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돌입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국회의원들 사이로 고등학생, 비정규직 청년이 앉아 머리를 맞댔습니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더불어민주당이 20, 30대 청년들을 공동위원장으로 대거 영입해 꾸린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 자리입니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른 뒤 바로 이어 6월 1일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새해 첫 일정으로 선거 채비에 나선 겁니다. 특히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1차적으로 총력을 집중을 하면서 동시에 지방선거에 주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는 그 적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또 동시에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도 승리의 밑거름을 만들겠다는 국민의힘 역시 최근 1차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에 선대위 전면 개편 등 변수가 겹치며 어수선해진 분위기도 다잡느라 분주합니다. 대선 승리 여부에 따라 4년 전 민주당에 모두 내준 단체장 자리를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담아내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새해부터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최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며 분위기가 고무된 국민의당도 조만간 대전에서 선대위를 출범합니다. 덩달아 떠오른 단일화에는 거리를 두면서 당분간 정책과 공약으로 지역 표심 잡기에 주력할 전망이고 정의당 역시 이달 중순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합류하는 지역 선대위를 구성하는 등 대형 선거가 겹친 임진년 새해를 맞아 정치권도 선거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사회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지난해 한 달 만에 멈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언제쯤 다시 시행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고병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거리 두기를 옥죄면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고 현재의 거리 두기를 유지해도 이달만 하루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일상 회복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붕괴한 의료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선 정부의 긴급 행정명령 발동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의 위중증 전담 병상 수는 70여 개에서 120여 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의 부족입니다. 병상만 만들어라 라는 얘기가 결국 환자를 볼 수 있다라는 거랑 동일시되지 않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병상을 만들면 그게 굉장히 큰 해결책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동네 의원 등 1차 진료기관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양성 여부를 현장에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 기법의 도입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신속 PCR이라는 조금 더 명확한 검사 기계가 미국에서 이미 도입돼서 쓰고 있거든요. 그걸 도입해서 해서 1초 의료기관이 그 코로나를 독감화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면역력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백신 접종을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상 회복을 한꺼번에 빗장을 여는 방식이 아닌 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거리두기 개편으로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MBC 뉴스 고병건입니다. 대전에서 어제 4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중구와 대덕구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또 70대에서 90대 사이 고령 확진자 4명이 병원 치료를 받다 숨져 대전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74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 동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가족 등 8명이 추가 확진됐고 서북부의 재활치료병원에서도 환자 3명이 더 나오는 등 1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확진자 123명이 발생해 전주 대비 36명가량 확진자 수가 줄었습니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속 새해를 맞은 충청권 지자체들은 시무식을 간소화하고 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허태종 대전시장은 간부 직원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 등을 참배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년사를 방송하는 것으로 시무식을 대신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역시 간소화된 시무식을 열고 올해를 행정수도의 기틀을 닦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업무에 들어갔고 양승조 충남지사 역시 영상 시무식을 열고 올해 새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수건사업 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MBC도 도룡동 4호 공개홀에서 간소한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환균 사장은 자립 경영과 강한 컨텐츠를 기본으로 의제 설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 해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새해 첫날 큰 불이나 8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충남 아산의 보일러 공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화재 현장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휴일이라 직원도 없어서 초기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불이 크게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아침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아산시 탕정면 보일러 제조 공장.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증거물 수집 등을 진행했는데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어서 감식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청, 경찰청, 국가수,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해가지고 여러 기관이 오늘 합동조사를 했어요. 붕괴 위험이 있어서 한꺼번에 못 들어가고. 발화 지점은 일단 A동 2층으로 추정됩니다. 공장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서 불이 빠르게 번진 데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는 스프링클러 이런 거 설비는 없는 대상이고요. 옥내 소화전, 우기 소화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런 정도 시설만. 휴일이라 현장에 사람이 없어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화재 당시 정문 경비 인력 등이 급히 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장 외부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발생 전날 저녁부터 당일 오전까지 불이 난 공장 건물에 드나든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7 48분 이제 신고 들어 전날 17시 저녁 17시부터 아무도 출입을 안 했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건물과 내부가 완전히 불에 타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서 추산 85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 등은 오는 6일 추가 합동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합계 출산율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전시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습니다. 만 2살까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30만 원씩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에 나선 건데요. 올해 대전에서 아이를 낳는 가정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합산해 첫 달 최대 30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김태육 기자입니다. 15살에서 49살까지 여성 1명이 낳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 세종시가 1.277로 전국 1위인데 반해 바로 옆 대전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0.805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에 나섭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인데 올해부터 소득과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만 2살까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3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양육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서 대전을 출산 최적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대전에서 아이를 낳는 가정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천만남 이용권, 영아 아동수당 등 240만 원과 함께 대전형 양육수당 30만 원,
여기에 중구와 서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0만 원의 출산 장려금 등 첫 달에만 총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어린이집 등 사용 범위가 제한된 바우처 방식이 아닌 현금 지급이라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얼마가 남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스스로 해가면서 뭐 해야 되는 부분이 컸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양육형 수당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편리하기도 하고. 대전시는 올 한 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제도를 시행한 뒤 시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만 2살까지인 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초광역협력, 즉 메가시티를 언급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초광역협력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사실상 현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기한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그동안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킬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라도 확정해 발표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며 대선 후보와 정당이 공약으로 채택해 서면으로 확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명선 논산시장이 오는 6월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황 시장은 3선을 거친 논산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더 나은 삶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도지사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지사 선거는 여권에서는 양승조 지사와 황 시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야권에서는 이명수 의원과 김태흠 의원, 성일종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다음은 저희 방송에 희망 2022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바른길 치과의원 정기룡 원장 100만 원, 주식회사 나노팀 임직원 일동 250만 원, 이기숙 씨 30만 원, 세종중앙신협 3,300만 원, 주식회사 세종안전 2천만 원, 세종시 최훈내과 1,000만 원, 우신공업 2천만 원, 농협은행 태안군지부 100만 원, YBM 인글루 천안 두정캠퍼스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충남 31개 섬 지역의 주민 건강을 돌보는 충남병원선이 새해 첫 출항에 나섰습니다. 충남병원선의 의료진 18명은 서산과 당진, 태안 지역 섬을 돌며 주민들을 진료했으며 올해 180일 이상 출항해 연 인원 20만 명이 넘는 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말 충남병원선을 330톤급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기 위한 건조 작업에도 착수해 내년 초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해 세종시 지역화폐인 여민전 발행액이 3천억 원에 달하는 등 전년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여민전 발행액 목표를 2,400억 원으로 세웠지만 10% 캐시백 혜택 등 시민들의 호응으로 하반기 발행액을 3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여민전 발급자 수도 14만 4천여 명으로 55%가량 늘었고 전체 소비자의 46%는 40대, 사용이 많은 업종은 음식점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시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세종시는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롯해 별도 부서와 인권보호관을 설치한 점을 높은 점수로 평가받았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